19살 입니다. 저의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 아버지, 형, 그리고 저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본절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저는 학교에 들어서서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리더십이 출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교 퇴장을 했을 당시 학교판 내에 학생 2명이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각 의견을 들어보고 공통점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로 인해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의견을 타협할 수 있었고 학급판 내 분위기 또한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를 한 마리의 동물로 표현하자면 저는 보라매입니다. 보라매는 갓 태어난 지 1년이 되지 않은 사냥매입니다. 저는 이 보라매의 성격과 같이 도전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고 항상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신에 하는 성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생활학교를 지원한 동기는 뭐예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제주항공우주박물관에서 전투기 조종사가 진행하는 중력가속도 체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어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의 스릴감과 짜릿한 경험은 아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 먼저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푼 채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아직도 진행 중인 전쟁 6.25라는 안보 특강을 듣고서 그때 강연자분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공군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저는 단순한 전투기 조종사가 아닌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약 공군사관학교에 입대하게 된다면 항공우주 추진 역학에 관해 노력을 열심히 탐구하여서 미래 공군의 공군력이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또한 임관 후에는 역량 있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되어서 많은 공군 사관생들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본인의 네. 장점 간단하게 그리고 장단점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봉사정신과 헌신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생의 보건 차장부터 보건 부장까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방역에 더욱더 철저히 힘써야 하는 시기였는데 저는 이때 보건 선생님을 따라서 마스크 배분, 그리고 손소독제 부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더 강화해서 학교 방역에 힘쓴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 물자가 학교에 전송됐을 때 그 누구보다 빨리 일찍 나가서 보건 물자를 나르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단점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당시 영재 산출물 발표회 때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한 태양광 충전기를 만드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원리에 맞지 않는 실험 결과에 따라서 좌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에 계속 좌절하기보단 얕은 문제점부터 찾아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 주변 친구들이나 주변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아 얕은 문제점을 찾아서 천천히 보완을 해나갔습니다. 결국 실험 결과에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충전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운동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운동이나 이런 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고등학교 학교에 올라왔을 때 전문적인 스포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이 잘 풀리지 않아서 학업 스트레스가 있었던 도중에 친구들의 권유로 같이 농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 농구를 하면서 학업 스트레스도 날릴 수 있었고 또한 친구들과 패스를 하면서 협업심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에 농구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흥미는 현재 고3까지도 이어져서 2주일에 한 번씩은 친구들과 만나서 공원에서 같이 농구를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군사관학교 교훈 알고 있어요? 예, 하늘은 우리 일터요
그 뒤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그러면 공무산학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저희가 관심 있게 본 새로운 뉴스, 새로운 정보, 사관학교에 대해서 이거 몰랐는데 이거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 이렇게 느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행사 안내하는 세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을 때 성무제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되게 흥미가 있었습니다. 흥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무제? 네. 성무제가 어떤 걸로 돼 있어요? 성무제란 10월부터 11월에 이제 다양한 역량을 펼치면서 무대와 그리고 음악적으로 하는 축제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네. 네, 하는 부분이죠.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주로 농구와 기타를 하면서 풉니다. 제가 고등학교 올라와서 학업적으로 조금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스트레스를 자주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친구들과 함께 농구를 하면서 땀을 흘리고 다시 공부를 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고 저는 기타를 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저는 기타를 잘 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기타를 잘 치는 형에게 조금씩 계속 배우면서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다 보니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그 음악으로 승화시켜서 저의 기분을 풀었습니다. 이상. 점수 있었나요? 지금 그 북한하고 지금 대화가 좀 단절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줄 때 예. 지원했던 많은 물자들이 결국은 그 핵 개발하는데 사용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식량 위기로 좀 어려워하는 그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인도주의적 지원도 사실은 또 북한으로 다시 핵 개발하는데 쓸 거 아니냐는 식으로 비판하는 그런 일부 또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인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니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북한 국민들이 지금 현재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지원을 하는 것이 핵 무기 개발이 아닌 식량난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그것에 관해 보완적으로 계속해서 검사를 하면서 이것이 현재 핵 쪽으로 부당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수시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본인은 개인적으로 통일을 바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필요한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과 우리나라는 그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로 분단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북한 내에서 북한 국민들은 공산주의의 세력에 잠식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이 북한 국민들과 이 북한 전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를 공산주의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승기를 보니까 한국우주공학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하겠다. 이게 선생님이 진로진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 이후에 그쪽 분야의 책을 읽은 게 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우주 추진에 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비행기 관련해서 먼저 알게 되면서 그쪽 엔진 관련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비행기 엔진 교과서라는 책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 비행기 엔진 교과서를 읽으면서 그때 당시 엔진 전투기 그리고 민항기 그리고 수송기 별의 엔진 구성원을 더 두루두루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제 로켓 동아리를 참석을 해서 그 안에 소르비톨과 질산 칼륨 같은 것을 연료로 넣어서 그것을 이용해 로켓을 추진하면서 로켓 역학이라는 전문 책도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참 좋네요, 진짜.
그래요. 일어나봐요. 차려. 발, 무릎 붙여보고. 자, 경례. 한번 해봐요. 경례. 충성! 바로, 공부는 필승인데. 큰일 나요. 공부 필승인데, 뭐, 그래. 필승. 그래. 다시. 맞았습니다. 필승! 자세 좋고, 됐어요. 자세 앉아봐요. 이제 뭐 면접은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고, 이 면접을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낀 점,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내용 있게 말을 많이 했어요. 잘했어요. 그죠? 본인이 뭐 생각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해서, 면접관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거의 막힘없이 본인의 얘기를 잘 정리해서 얘기를 했어요. 다만 그걸 얘기하는 태도, 분위기 이게 좀 너무 좀 딱딱하게 느껴졌다. 예를 들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계속 질문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는데 사실 뭐 그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그게 계속 반복되면 처음에는 뭐 한두 번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는데 계속 반복되면 좀 어색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냥 면접관과 학생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정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으면 최고겠죠. 그러니까 면접관도 편하게 지금 아마 면접관은 자기가 면접받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질문할 건데 학생은 막 굉장히 긴장돼가지고 딱딱하게 계속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글쎄 이렇게 그게 좋아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다. 여유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아는 건 많은데 만약에 내가 여유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면 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주먹도 이렇게 꽉 쥘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진짜 군인들 처음에 군사훈련 받을 때 많이 강조하는 내용인데 그냥 단정하게 딱 이렇게 내려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내려놓고 편하게 눈빛도 그럼 편해지거든요. 미소도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거든. 그러고 나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를 반복하는 거는 좀 너무 경직되게 만든다. 분위기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물어보는 내용보다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을 한꺼번에 다 줘요.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내가 저 얘기까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 뭐 공부냐 뭐 2개 분과 정도로 나눠지니까 한 군데서 거의 다 많은 부분을 이렇게 확인하고 하긴 하니까 그게 크게 흠은 안 될 수 있지만 너무 장황한 설명은 글쎄요 그렇게 면접위원들도 좀 주의력이 떨어질 정도로 장황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내용이 뭔가를 캐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길이로 딱 얘기해주면 딱 좋겠다는 거죠. 그게 좋겠고 그래서 주제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고 자기소개할 때 저는 뭐 리더십 정말 최강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분위기 저는 정말 최고입니다. 이런 분위기 이거는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라는 얘기는 뭐 앞으로 여러 가지 뭐 이게 나오겠지만 사관학교에 내가 좀 오랫동안 마음을 좀 가진 사람이다. 그거를 은연중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소개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 막 표면적으로 뭐 저는 이게 뭐 리더십을 첫째 리더십, 둘째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처음에 부담 없이 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여유 있는 학생이고 저는 이렇게 잘 큰 학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적인 그 호소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 소개가. 나머지는 전부 다 너 이렇게 했어, 준비했어, 안 했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틀이 없는 거예요. 틀이 없이 내가 만들어가서 제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소 인간적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말투와 그런 내용이면 좋겠다. 많은 내용이 안 담겨도 그걸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뭐가 좋을지는 솔직히 얘기해서 좀 뭐 제시하기는 좀 그렇고 본인이 이미 많은 걸 알고 있고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내가 나의 그 이미지를 딱 좀 괜찮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서론이니까 너무 길지 않게 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외에 나머지 것은 내용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뭐 준비했던 노력들도 뭐 전부 학교 지원하고 연관돼 있어서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들이 느꼈을 때, 전적까지 느꼈을 때 저 친구가 정말 짧게 얘기해도 가치 있는 정보를 주는구나, 좀 편하게 전달하는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물어본 거 있잖아요. 항공우주공학 얘기를 자기 속에 살짝 껴서 얘기하면 돼. 왜? 그때부터 1학년 때부터 그 항공 관련 책을 읽는 사람 없어요. 면접관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임팩트. 그리고 아까 그 책 제목 얘기했잖아요. 그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렇게 관련 그 동아리 활동도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공군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게 됐어요. 그렇지. 이게 그게 오히려 훨씬 오히려 좋아요. 스토리가 재밌고 잘 들려요. 본인 말고 그거 장기자 본인 말이 장기고 본인 말이 자기 걸로 화해해서 얘기하는 것은 다 듣고 또 생소한 뉴스잖아요. 정보고. 그러면 듣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나는 자랑 여기 온 사람 다 지원하는 동기가 다 있는데 그거를 난 뭐 잘한다 뭐 잘한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지. 중원보원할 필요 없다는 말씀인데 저도 똑같은 일을 느꼈고 아까 코로나에 봉사활동 한 것도 그냥 코로나 봉사활동 때 제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남들 수업에 따로 참여할 때 저는 일부러 가서 학생들이 잘 면학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코로나 봉사를 했습니다. 되는데 자꾸 뭐 봉사 차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선생님을 쫓아다녔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줄일 필요는 있어요. 자기 표현을 하라고 그래갖고 그걸 다 잘하는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면접관들이. 네, 저는 학업 중에도 코로나 봉사를 했습니다. 다 그 안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언제 면접이 계획돼 있어요? 저는 원래 9월 12일이었는데 지금 다리가 아파서 10월 5일 오기로 했습니다. 다니는 거예요. 다리 그 1500m 달리기 준비하는 도중에 연습 중에 그 피로골절이 생겨가지고 너무 최소한 2주는 쉬어야 된다 해서 너무 매일 날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 성격이 굉장히 노력하고 집중하는 성격이네. 그래도 그렇지 그 더 계획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딱 날짜가 정해졌으면 내 몸을 다치지 않고도 잘 계획 세워서 하는 건 중요하니까 전략을 잘 짜고 잘했어요.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기 바라요.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